다른 글로벌 완성 업체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만의 독주는 좀 조심스럽다. 지금은 시야가 제로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주식 시장에 미치는 비기회한들은 다소 좀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이번에 인적 분할한 이후에 요 비통신 회사를 키워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현금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보세요? 지금 시점?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현금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면 30에서 50%는 꼭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50% 정도 갖고 있으면 지금은 캐시 이꼬르 킹입니다. 캐시가 왕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주식인지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제 현금 있으면 앞서 말한 배당주도 살 수 있지. 주가에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산다라고 해서 뭐 2차전지 뭐 할 수 있지. 삼성전자도 7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지. 계속 여러분들 제가 8.15 방송 나왔을 때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은 항상 일정 부분 갖고 가시다가 그 현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쪽에 우리가 지배 경제도 생활하다 보면 생활비 쪽으로 일정 부분 띄워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역할은 한 1, 20%는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그걸로 이제 조금 물타겠다 다시 빠져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금이 만약에 월급이 계속 들어온다라든지 연말에 보너스가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활용하시면 1년 좀 고생하셨던 거 한두 달 사이에도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금 보유 비중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이게 이제 또 이슈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잘 적절히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현금을 이게 참 투자자마다 어려운데 분산 투자를 하느냐 집중 투자인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집중 투자입니다. 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길게 가는 거고요. 그 대신 수익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 투자는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겠죠. 연말에 보너스 나온 걸로 배당주 투자해서 2, 3% 은행 수익률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웬만큼의 어떤 뭐 작은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데서 한 10%씩 먹었다 그러면 오히려 1년 내내 현금을 좀 여유롭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할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게릴라 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딱 시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가 그 시점을 노렸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식의 전략을 잘 구사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좀 보신다라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전 최악인 것 같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야 좋은 종목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한 3천만 원 투자하시는데 이 3천만 원이 한꺼번에 있으면 상관없죠. 이달에 100만 원 생겼는데 야 뭐 투자해야 돼? 삼성전자 오케이 100만 원. 그다음에 다음 달에 한 50만 원 생겼는데 50만 원 카카오 50만 원. 그다음에 뭐 하니까 또 LG화학 뭐 70만 원. 이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진짜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 차린다라고 증권 이제 우리끼리 농담을 얘기하는데 백화점 차리시면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쳐봤자 전체 수익률이 한 1% 올라가나? 뭐 LG화학이 삼성 하한가 쳐봤자 그럼 빠질 때도 그러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자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이 자금 갖고는 어떤 종목, 몇 프로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면 뭐 내년부터 뭐 올해 많이 실수하셨다라면 내년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그 대신 이렇게 하셔야 만회를 하시지 계속 돈 생길 때마다 주식을 사서 모은다? 저는 그 전략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돈이 나오시는 분이라면은 예. 그 쓰지 말고 계속 모으자. 그렇습니다. 모아서 괜찮은 주식에 사서 그 수익률을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올 연말 내년 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 엔터주들도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D램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다 해서 또 올라가면 또 그런 쪽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거 잘 보시면 분명 저는 포인트를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현금이 있으면. 그걸 몇 번 참다 보면 신중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보일 때마다 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떨어지면 아, 좀 싸네 이러고 금세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닥 아니면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네. 사야 이게 돈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참 항상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이 항상 바닥 같으니까 사니까. 예.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요즘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서 그냥 저도 가끔 심심하면 뭐
추리닝이라도 좀 사볼까? 저는 스포츠 의류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 좀 사볼까? 운동화를 좀 바꿔볼까? 뭐 이런 거 보면 어쩔 때 뭐 싸게 나온다라고 해서 정말 2, 3만 원짜리, 1, 2만 원짜리 이런 거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집에서 그거 다 갖다 처분하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뭐 옷태도 안 나고 뭐 입어보니 얇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마감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한번 제가 한번 집에서 된통 혼난 이후에 이제 신중해졌어요. 분기에 한 벌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벌 사려면 지금 수많은 지금 제 그 쿠팡 기준으로 보면 70개까지 바구니에 담겨요. 70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신중하게 사면 정말 그 옷은 저한테 맞는 옷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참으세요. 기회가 이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참다 보면 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우리 설명드릴 수 조금 요 앞전에 예. 보면 전체가 뭐 2,600 생각하고 막 이렇게 최악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때 네. 그때가 타이밍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2,600까지 뭐 가고 뭐 한다 그러면 그때 현금이 있으면 속으로 웃죠.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 그렇죠. 제가 작년 3월에 저는 운 좋게 주식을 좀 살 수 있었는데 그 전부터 저는 현금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이게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좀 심각한데 그러고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공포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벤저민 그레엄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분이신데 벤저민 그레엄이 안전마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 70%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싸다라고 안전마진이 성립된 게 아니라 30% 정도 이상은 30%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만약에 1, 20% 정도 되면 워렌 버핏이 얘기한 담배꽁초 매매법이죠. 이거 뭐 한두 대 피고 나면 좀 팔아야 되고 2, 3%씩 먹고 팔아야 되고 여기 물론 능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수수료 감안하고 기회비용 감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올 때까지는 오히려 연말에 돈이 생기면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종목을 좀 신중하게 오히려 참고 또 참다가 한번 하면 확률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 전만 하도 종목이 안 보이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 올라가죠. 그다음에 다른 쪽들도 올라가죠. 이렇게 종목은 계속 돌고 돌아요. 분명 종목은 나옵니다. 그리고 8.15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현금을 들고 있어도 그걸 쉽게 쓰지 말고 계속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그것도 한 가지 또 현금을 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증권사들이 고객들을 위한다라고 RP 그러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을 채권을 사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동 매매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3시 반에 장이 딱 끝나면 4시까지 뭐 정리하자면 그러면 4, 5시 정도 되면 이게 채권으로 싹 옮겨가요. 그러다가 8시쯤 되면 이 채권을 딱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보이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HTS나 MTS를 키면 현금이 보이다가 저녁 때 한번 켜보세요. 현금이 안 보이고 채권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그러다 보면 이제 복리로 이자가 뭐 1, 20원씩 붙는데 그거를 증권사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매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동으로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내가 매수 주문을 내는 거예요. 채권.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살면 만약에 내가 10시 반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채권 매도 바로 삼성전자 매수 주문 누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 심리라는 게 뭘 사놨다 그러면 이게 교체라고 생각을 하지 현금이 있으니까 사야지. 이 마음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쉽게 매매를 못하도록 네. 스스로 좀 얽매여 놓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 이해를 할게요. 예. 자, 테슬라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예. 지금 반도체 부족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실적은 좋게 나왔고 네. 차 반도체 해소 부족의 그 해소가 이제 좀 서서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국 주식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 기아, 모비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자동차주의 향방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저는 이게 과연 테슬라에게 득인지 독인지 모르겠는 게 테슬라가 1조 한 9천 우리나라 돈으로 이익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그리고 1조를 그렇게 넘어선 이익이 나왔는데 일단 뭐 실적만 그렇게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인데 하나는
비트코인에서 얼만큼 수익을 냈는가 음. 그 부분과 하나는 재고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부분인데 어찌됐든 표면적인 이유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독이냐 득이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 아, 중국 비중이 이번에도 중국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게 중국 때문에 살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만큼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합니다만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픽업 트럭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도 상장을 하게 되면 미국인들은 픽업 사랑이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픽업 전기차가 나오면 그리고 국내에서 테슬라가 이미 추월을 당했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아, 정말 아이오닉, 뭐 EV6 이거 보면 속된 말로 우리 아들 표현에 하면 아빠 저거 보다가 테슬라 보니까 테슬라가 좀 구려. 원래 차 만들던 곳이니까.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젊은 층들이 올 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아직은 좀 명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끌어가느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건 이제 테슬라에 한정되는 거고요. 질문하신 반도체가 이제 결국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을 우연찮게 알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재밌는 사실은 고급 차종이 지금 인도가 더 지연이 되고 아,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반도체가 적게 들어가는 단순 모델 같은 경우는 별로 안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 가지고는 차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옵션을 붙이면 붙일수록 이게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인도가 늦어진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이거는 좀 뚜껑 열려봐야 됩니다. 이게 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삼성이 왜 안 만들겠습니까? 삼성이 건드릴 게 아니에요. 삼성이 건드릴 만한 그러한 급이 안 되고 이거는 중소기업단에서 건드릴 수 있는 정말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계륵이 된 거죠. 삼성이 아무리 뭐 바이든이 불러도 삼성이 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삼성급이 아니고 동남아에서 만들어내는 급인데 이제 동남아가 셧다운이 좀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 한 가지 그나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인도 지연 부족이 일어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저는 자동차주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 같은 경우 아이오닉을 계약을 했다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3개월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연돼서 6개월 기다리세요.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 모 모델 같은 경우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이맘때 인도되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델을 바꾼다? 이건 극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인도 부족, 인도 지연으로 실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차 모델에 대한 효과가 살아있다라면 결국 그거는 주가에 빨리 반영될 수 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리고 팔려야 될 차는 팔리게 마련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마실래다 펩시콜라 마실 수 있는 무차별한 그러니까 경제용어로 차별화가 없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아이오닉 살려다가 테슬라 산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 재화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기아, 모비스, 뭐 자동차 부품주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일단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상반기에 되게 기대했었잖아요. 6월, 맞습니다. 5, 6월, 예. 뭐 7월. 근데 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주가 흐름이. 예. 그리고 우리가 현대기아가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완성 업체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만의 독주는 좀 조심스럽다. 지금 물론 뭐 제네시스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호평을 어떻게 또 받을지 모르겠고 이번에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상당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선전한다? 이런 소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바로미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은 1위가 중국인데 테슬라가 아직까지 중국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업계에도 이것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지금 화장품 업체가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중국의 전기차의 로컬 업체들의 약진. 우리가 결국 처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20, 30년만 하더라도 일제차에 비하면 형편없는 차였습니다만 지금 일본 차 살래, 국산차 살래 그러면
가격도 비슷한데 일본 차 사는 사람은 옛날같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현대기아차에겐 독이 된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어마어마한 상승. 지금 여러분들 시내버스 중국 수입산 다니는 거 아시죠? 뭐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손절매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신규를 매수할 바에는 조금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소재, 네. 전기차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지만은 이 완성차 업계는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네.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1등 기업이긴 합니다만 조금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리 7만 원까지 이제 깨가지고 아주 시겁하게 했었는데 예. 뭐 다시 7만 원대는 회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계속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 D램의 네. 어떤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인데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더욱더 셈법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입을 닫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오고 목표가 예.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증권사 리포트 중에 4분기 실적, 내년 전망 실적 나온 거 보셨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3분기 15조 8천억인가요?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4분기 하면 이제 올해 수치가 나오고 내년도 전망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이분들이 달리 입을 닫은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예측이 좀 불허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많은 지금 소위 시달림을 당하실 거예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올 이제 중반 지나면서 디램의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좀 뭐 처음에 외국계에서 그런 거 나왔을 때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그걸 또 들고 일어났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가 맞아 떨어져 가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입을 닫았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야가 제로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본격적으로 반도체 D램에 대해서 일부는 일시적인 요소이다. 또 일부는 공급 과잉이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요소의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디지털화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 정도에 대한 초과 수요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비관적인 시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중국에 단속이 났었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수요가 채굴과 관련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하는 게 이제 DDR5 시대가 열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라면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라는 건데 어디에 경중을 둬야 될지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쪽에 베팅을 하기에는 특히 저희들 같이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7만 원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 깼다 올라왔다 잠깐 깼다 올라갈 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죠.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 어차피 좀 길게 보유하시려고 삼성전자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상황을 보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분명 이들도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답을 내놓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진드간이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싸졌어. 네. 8만 원, 9만 원대 생각하면 지금 싸니까. 그렇죠. 그럼 뭐 언젠가 장기 투자로 생각하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저가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과연 9만 원이 고점이었을까요? 근데 8만 원에서 9만 원 갔을 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한 7, 80%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분들이 올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가자 10만 전자 외치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인데 그거 생각하면 좀 싸지 한 30%, 20, 30% 싸졌죠. 하지만 20, 30% 갭을 여기서 메울 건지 여기서 메운다 하더라도 좀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기회비용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뭐 100%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공격적이기보다는 네. 좀 지키는 예.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예. 되겠네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좀 다뤘던 것 같은데 네. SK 지주사 네. SK의 어떤 성장성 네. 또 SK텔레콤의 분할 이후의 어떤 성장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번 그와 관련해서 좀 점검 한번 해주시죠. 예. SK그룹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양한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상장 이슈라든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의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 대외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놓쳤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SK그룹이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과거의 어떤 SK그룹의 어떤 은둔적인 이미지에서 이제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이 나설 것이고 인적 분할한 이후에 SK하이닉스에 대한 M&A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할을 너무 많이 하면서 주주들에게 너무 많은 돈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할하고 그다음에 그걸 상장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그거의 전철을 받고 있는 게 저는 또 하나 카카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카카오는 뭐 오늘은 뭐 주제가 아니니까 논의를 치다 하더라도 일단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집중 이게 좀 필요한데 너무 분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은 그 연초보다는 상황이 조금 변하면서 결국 SK 하이닉스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이런 D램 가격의 어떤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 SK 그룹이 조금 정중동 상태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거의 머물러 있었죠. 1년 내내. 1년 내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K도 그렇고 SK텔레콤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하냐? 네. 우리 전에는 이제 투자할 만하지 않냐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SK보다는 SK텔레콤 쪽은 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우리가 실망감을 나타낸 게 물적 분할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흔히 방송에서 예를 들어드리는 게 그겁니다. 음식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담아준다고 해서 시켰더니 한 가지 음식만 갖다 주고 이 음식 나머지 또 음식 먹으려면 시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LG화학 갖고 계셨던 분들은 화학과 배터리를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은 화학만 소유하니 배터리 하려면 돈 더 내고 배터리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지금 회사를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 둘 다 주는 거예요. 양이 좀 줄어든 것 뿐이지. 둘은 나눠지니까.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SK텔레콤이지만 텔레콤 비중이 5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B텔레콤, 지금 11번가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비중이 또 50%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인적 분할한 이후에 요 B통신회사를 키워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적 분할하기 전에 저는 SK텔레콤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증권가에서도 그런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인적 분할하면 두 회사니까 두 개를 다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같은 돈으로 뭐 두 개를 다 살 수 있습니다만 지금 SK텔레콤을 갖고 있으면 통신회사와 근데 지금 통신회사도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죠. 이제 5G 시대에서 변하고 있고 비통신회사까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된다라면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SK텔레콤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차 소장님이 주신 의견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5시 곧 이제 누리호 발사가 시작이 되죠. 오늘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 우주항공주. 예. 어제까지는 좀 하락이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움직임이 없었죠. 네. 예.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성공 기대감인 것 같은데 예. 물론 성공하겠지만 그렇죠. 예, 해야죠. 성공 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안 할 수도 있죠. 그거에 따른 우리 전략을 좀 어떻게 이게 마의 4분인가 그렇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로호인가요? 그거가 이제 실패했던 게 그 안에 무슨 뭐 링이 뭐 잘못돼가지고 실패했다라는데 뭐 정확하게는 뭐 3분 40초인가 50초를 견뎌내줘야 된다라는 건데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6번째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두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술 개발을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사 협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발사체들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올 상반기에 풀렸죠. 거리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뭐 미사일이라든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당위성을 얻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미국 정부와 어떤 협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11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관련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주초에 좀 오르다가 결국 발사대는 오늘 팔면 되지 않겠는가 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기가 이거 뭐지? 오히려 반대인가?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뉴스에 사야 사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좀 보는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거죠. 이벤트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영업이익에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꾸준한 영업이익에 반응을 하는 게 맞죠. 이벤트는 잠깐 테마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 테마에 꾸준한 이익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냥 하나의 단지 이벤트이고 상징적인 뿐이고,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뭐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도 뭐 과거에 뭐 일본이라든지 뭐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위탁 쌓아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뭐 이번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전투기를 타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매수 관점의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에는 별로 다른 쪽보다는 재미없을 수도 있다. 저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큰데. 네. 앞으로 우주 항공과 관련한. 네, 그 큰 기대감 대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업이익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빅 이벤트면 틀림없습니다만, 주식 시장에 미치는 빅 이벤트는 다소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로 예. 어떤 기대 효과는 소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실적 한번 봐. 네, 이걸로 그렇죠.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주가 흐름은 우주항공주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려울 수도 있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뭐 지금 시간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현재 항공우주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인도네시아와 협상이 돼서 그걸 좀 수출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는 좀 반응하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주항공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YG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그 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